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제가 머리보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강화학습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강화학습을 저도 강화학습 어린이, 강린이인데 강화학습 책을 보면 너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수학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진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이 많을까 봐 혹시 좀 쉽게 강화학습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코딩을 약간 요리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리사라 그러면은 5성급 셰프, 5성급 호텔의 셰프, 막 스테이크 막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만드는 분들만 요리사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동네 맛집의 음식점의 뭐 사장님들이나 뭐 심지어 우리 어머니들도 훌륭한 요리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요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뿐인 것 같아요. 뭐 이런 5성급 셰프님들은 뭐 요리에 대해 깊숙이 공부해가지고 뭐 조리하는 방법들이라던가 아니면 영양적으로 어떻게 되나 아니면 단백질이 열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나 뭐 재료끼리 어떻게 조합이 되나 이런 걸 더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뭐 동네 사장님 이런 분들은 그냥 느낌적으로 요리 자기만의 비법 그다음에 좋은 재료를 가져와서 뭐 좋은 조리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죠.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좋은 요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강의가 이런 멋진 셰프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동네 맛집 수준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요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 수학적으로 뭐 많이 나올 것 같고 약간 이런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은 그냥 사람이 인간지능을 흉내내는 따라쟁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가 뭐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의 지능을 모사한 게 인공지능이다. 사실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너무 큰 개념이고요. 인공지능 개념 안에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요즘 쓰고 있는 게 음, 머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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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시만요. 왜 안 되지? 네, 죄송합니다. 음, 네, 저희가 인공지능이 하면 범위가 너무 크고요. 여기 인공지능이라는 범위, 큰 범주 안에 우리가 요즘 핫한 머신러닝, ML, 머신러닝이 이렇게 있고요. 이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의 의미는 뭐냐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머신러닝 분야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거기서 데이터들만 가지고 거기에 특징을 추출한다거나 어떤 뭐 특정한 라벨 값을 인식한다거나 뭐 이런 게 머신러닝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을 뭐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네, 될 것 같고요. 음, 그러면은 이제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제가 다른 동영상에 썼었는데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인간지능을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도 판단을 지도, 비지도, 강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도학습이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한테 얘한테 강아지 사진을 1000장, 고양이 사진을 1000장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정답을 알려줘요.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다. 1000장씩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사진을 딱 한 장 주는 거죠. 이거는 강아지일까 고양이일까 하면은 1000장 정도씩 공부를 하면은 그 사진 다른 여기 없는 사진이겠죠. 여기 없는 사진 한 장 보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게 지도학습이에요. 이렇게 정답을 알려준다고 해서 지도학습이에요. 근데 비지도학습은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지우고 고양이인지는 몰라요. 고양이 사진을 얘는 모르지만 고양이 사진을 우리가 한 10,000장, 이번에는 한 10,000장 얘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고양이 한번 그려볼래? 할 수 있겠죠. 우리가 1000장, 10,000장이나 보여줬는데 고양이 한번 그려볼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귀를 이렇게 그리고 몸통이 있고 꼬랑지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그리면 고양이 같나? 뭐 잘 그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고양이라고 그릴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10,000장에 있는 고양이의 특징,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고양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보고 고양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이 10,000장에 있던 고양이만의 특징들을 추출을 해서 그걸 그림으로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에요. 내가 누가 알려주지 않죠. 고양이는 뭐 귀가 이렇게 생겼고 뭐 눈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일일이 알려준 게 아니고 이 10,000장의 사진을 보고 얘가 스스로 특징을 추출해냈어요. 이런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뭐니 해도 머신러닝의 꽃은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화학습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초보지만, 그럼 강화학습은 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강화학습도 별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을 흉내낸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전거 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누가 뭐 자전거 핸들을 이렇게 돌려라 뭐 이렇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트라이 앤 에러, 그러니까 시도해보고 좀 넘어지고 좀 더 가다 넘어지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전거를 잘 타게 됐죠. 이런 게 강화학습이에요. 또 우리 오락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뭐 한 번쯤은 갔겠죠. 우리 테트리스 막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뭐 이런 테트리스 띵띵띵띵띵띵띵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처음에 잘 못하죠. 처음에 당연히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점수가 막 올라가죠. 이게 광학습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것을 이제 그럴싸하게 수식과 뭐 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식 가지고 증명한 게 이제 강화학습인데, 저희는 웬만하면 수식은 조금 배제하고 그냥 개념만 이해하는 쪽으로 강화학습을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강화해 나가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강화학습에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환경. 이 환경은 뭐냐면
게임에서 우리가 하나의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게임 자체가 하나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테트리스에서는 테트리스 게임 자체가 하나의 환경이 되는 거고, 에이전트는 뭐냐? 이 환경 안에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예. 우리가 블럭을 내리기도 하고, 뭐 옆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애. 얘가 에이전트고, 상태는 뭐냐? 상태는 얘가 무슨 행동, 테트리스라고 예를 들면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방향을 바꿀지, 아래로 내릴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행동의 근거가 되는 현재 나의 상태가 상태, 말 그대로 그게 상태입니다. 그럼 행동은 뭐냐? 행동은 아까 말했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아래로 내릴까? 뭐 회전을 할까? 이 상태를 근거로 이 행동을 하게끔 되겠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면 환경은 다음 값으로 두 가지를 돌려줘요. 너 이 행동 잘했어? 못했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긴 막대를 이게 중간에 뭐 이렇게 블럭이 쌓여 있는데 긴 막대를 쑥 집어넣으면은 쭉쭉쭉쭉쭉쭉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점수가 확 올라갈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너 이번 행동 잘했어. 아니면 못했어.를 판단해주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상태. 우리가 이제 긴 막대를 딱 내리고 나면 쭉쭉쭉쭉 없어지고, 그 상태가 얘가 이제 다음 상태에서 또 행동을 하겠죠. 이제 그 근거로 행동을 할 거고, 행동을 하고 나면 또 얘는 보상을 주면서 또 다음 상태로 보내줄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게 이제 강화학습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제약을 걸 거예요. 제약을 걸 건데, 일단 상태를 그냥 간단하게 국어 시험, 영어, 수학, 사, 과 이렇게 하루에 한 과목씩, 하루에는 국어, 이튿날 땐 영어, 다음날 수학,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과학 시험을 보는 이런 에이전트 환경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에이전트는 얘기했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얘가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첫째, 뭐 잠을 잔다. 2. 국어 공부를 한다. 3. 영어 공부를 한다. 4. 수학 공부를 한다. 5. 사회 공부를 한다. 6. 과학 공부를 한다. 뭐 6가지 정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주의점은 첫 번째로 이 상태 있죠. 여기서 보면 이 상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돼야 돼요. 모든 근거. 어떤 의미냐면 이 상태만 가지고 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회전하는 게 좋을지 내리는 게 좋을지, 이런 이 상태만으로 이 행동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태를 내일 시험 본다 이렇게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국어 시험을 보는지 영어 시험을 보는지 수학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국어 시험을 본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로 뭐 잠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로도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잠자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보다 피로도가 너무 쌓이면. 만약 이걸 고려하고 싶으면 상태에 현재 피로도가 얼마인지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야 잠을 잘지 공부를 할지 판단할 수 있겠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태는
제약 조건 첫 번째는 상태는 액션,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제약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태는 유한계여야 돼요. 이 상태라는 게 뭐 무한대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피로도는 이제 고려를 안 할게요. 그냥 내일 국어 시험을 본다. 상태 하나, 영어 시험을 본다. 둘, 수학 시험을 본다. 사회 시험을 본다. 과학 시간을 본다. 이렇게 5가지 상태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억 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200억 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한하긴 하지만 이거 너무 좀 계산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 쉽게 1000개, 10,000개, 이 정도 상태가 있는 거 정도로만 일단은 제약을 걸어 둘게요. 그렇게 두 번째 제약을 좀 걸 거고요. 우리 세 번째로는 행동이 딱딱 구분되도록 일단은 제약을 걸 거예요. 행동이 유한계로 이것도 유한계로 구분되고, 유한계로 구분된다는 게 국어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를 한다, 수학 공부를 한다, 사회 공부를 한다, 과학 공부를 한다, 이렇게 행동이 5개만 딱 있는 이런 식으로 유한계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국어를 10, 영어를 30, 수학을 20으로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는 조합이 엄청나겠죠. 막 엄청날 거예요. 이렇게는 일단은 행동은 유한계로 구분된다. 이것도 100개 이내나 이렇게 작게 구분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네 번째는 환경이 랜덤하지 않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꼭 공부한 거와 연관이 있을까요? 이 선생님의 취향도 있겠죠. 내가 내고 싶은 문제 선생님의 취향 내를 잘 알아서 공부를 해야 국어 점수가 높을 건데, 그렇지 않고 취향은 모르고 그냥 막 공부하면 공부가 솔직히 효과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만 있을까요? 공부했는데 주의가 막 소란스러워서 시험에 집중을 못했어.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거 외적으로 아무튼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환경은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냥 에이전트가 국어 공부를 100만큼 공부를 하면 국어 점수를 100점을 맞는다. 영어 공부를 100만큼 공부하면 영어 점수 100점을 맞는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 일단은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디였니? 5번째, 보상은 숫자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 예를 들면 너 참 잘했어요, 이런 거 없다 이거죠. 국어가 몇 점이라고 딱 나와야지 국어는 참 잘했어요, 영어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 사는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죠. 판단 근거가 100% 안 될 거고, 또 상태가 무수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상태가 구분도 안 됐을 거고, 그 다음에 행동도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죠. 우리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서서 공부를 한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한다. 행동도 무제한으로 많을 거고. 그것만 그럴까요? 환경은 영향은 더더욱 많겠죠. 막 환경 뭐 요인 같은 게 너무 많겠죠. 실제 생활은 그렇지만 우리는 모델링을 일단은 그렇게 할 거예요. 모델링을. 왜 이렇게 하냐? 우리 물리 시간에도 뭐 이런 문제 많이 풀었죠. 뭐 10m 빌딩에서 철수가 뭐 공을 떨어뜨렸는데 이 공이 지면에 닿기 전에 속도를 구하시오. 이거 이렇게만 문제 내면 이 속도는 던져봐야 안다. 이게 답일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바람. 바람이 불면 얘가 속도가 달라지겠죠. 공기의 저항.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물체는 또 점 물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 부피를 가지려면 회전을 할 거고 회전을 하면은 이 에너지가 회전 에너지로도 쓰이니까 돌아갈 때 속도가 달라질 거고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겠죠. 고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를 뭐 9.8로 계산한다 이렇게 쓰게 단 조건을 쓰겠지만 안 써주면 이 중력이 고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예요. 산 높이 있는 데서 던지는 거랑 저 저지대에서 던지는 거랑 왜냐면 이 중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될 텐데 거리의 반비례하나 뭐 비례하나 아무튼 거리가 다르면 중력 가속도 값이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모든 걸 다 단 어쩌고 저쩌고 단 바람의 영향은 없다. 단 공기의 저항은 없다. 단 물체는 회전하지 않는다. 막 이런 조건들을 달아놓고 모델링을 하죠. 강화학습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조건들을 일단은 나열을 다 할 거예요. 다 하고 그 다음에 조건들을 조금씩 풀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좀 개념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저는 강화학습이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출어람이 가능하다. 청출어람이 가능하다.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논문 제목이 하나 뭐 내용은 못 봤는데 제목이 우리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범용 인공지능은 멀리 있지 않다. 어디 있냐면 강화학습에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청출어람이 가능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제가 보기엔 강화학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학습은 어쨌거나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내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강화학습은 스스로 배워나가기 때문에 청출어람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돼 하고 알려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화학습의 좀 매력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